그러면 교재 283쪽으로 갈게요. 283쪽. 지역지구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용도지역지구제를 말합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 국토를 지역과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지구제가 뭐냐? 지역지구제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는 걸로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이제 부의 외부 효과라는 놈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지역지구제라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다면 이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들어가 버리면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주거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은 부의 외부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예요. 이 지역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봅시다. 전용 주거지역. 자,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전용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겠나 하는 걸 지역지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고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직관 중에 대표적인 이용 규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기에 벌어지는 일과 장기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장기는 꼭 건축 비용이 불변하는지, 건축 비용이 증가되는지, 건축 비용이 감소되는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따질 거거든요. 가격하고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예. 자, 단기란 기간과 장기란 기간은 지금부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짧은 기간 단기, 긴 기간 장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이 단기고 공급 불변인 기간, 공급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장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일로 한번 나볼까요? 일로 와서 우리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특정 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 주택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왜 5억이냐면 5억을 받아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5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원래 5억 받았다. 종전에 5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지역지구제가 딱 실시됩니다. 이 지역에. 그러면 쾌적성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예. 그럼 단기에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됩니다. 맞죠?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부의 외부 효과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 증가. 하지만 단기는 공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변한다.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수요는 뭐 했는데? 증가했는데 공급이 안 되면 주택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얼마 하던 주택 가격이 5억 하던 주택 가격이 8억까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8억까지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5억을 받아도 무슨 이윤 얻는다 했는데? 정상이윤 얻는다 했는데 8억을 받으니까 상당한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이윤이요?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단기는 공급이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안 되니까 독점적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기간이다. 이런 독점을 특별히 따라해보세요. 사전적 독점 시작. 이 사전에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었을 때 단기에 벌어지는 일을 따박따박 다 얘기해 봅시다. 수요는 뭐 한다? 증가. 하지만 단기는 공급이 불변. 그럼 주택가격은 상승. 기존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얻고 이런 독점을 사전적 독점. 근데 장기로 가면 이 지역에 주택이 이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제가 장기는 공급이 될 수 있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주택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장기가 되면. 그럼 주택 공급이 증가되면 올랐던 주택 가격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락하기 시작해요. 가격이 많다? 하락한다. 제가 되게 중요한 건 가격 하락은 정상 이윤을 얻는 수준까지 계속이 됩니다. 무슨 이유? 이런 독점을 사후적 독점이라고 부르고. 그럼 정상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축 비용이 똑같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걸 건축 비용 불변 산업이라 그래요. 일정 산업 그러기도 하고. 옛날보다 건축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래요. 옛날보다 건축 비용이 덜 들어갔다.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축 비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건축 비용이 옛날보다 물가가 올라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건축비용이 옛날보다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건축비용이 불변할 때는 5억 했던 게 8억까지 올랐다가요. 다시 5억까지 떨어져도 정상에 얻을 수가 있겠지. 원래 5억을 받으면 정상에 얻는다고 했으니까. 건축비용이 불변할 때는 5억, 원래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건축비용이 옛날보다 더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6억은 받아야 돼. 이제 6억을 받는다는 건 시험에 나올 때는 종전보다 높은 수준, 원래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높다고 해서 초과를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축비용 뭐 한 것만큼, 증가된 것만큼을 더 받겠다. 그래야지 무슨 일을 얻을 수가 있다. 정상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 건축비용이 더 들어갈 때는 사학을 받아도 정상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건축비용이 증가될 때는 원래보다 무슨 수준이 되고 높은 수준이 되고 비용이 감소할 때는 원래보다 낮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비용이 불변하고 비용이 증가되고 비용이 감소되고 나발이고 가격은 무조건 하락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가격은 무조건 하락한다 장기에.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아이고, 자 보세요. 자, 건축비용이 불변하고 건축비용이 증가되고 건축비용이 감소되고 나발이고 가격은 무조건 하락한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된다니까. 왜 자꾸 안 된대 또. 된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8억이 비싸요? 6억이 비싸요? 8억이 비싸죠. 8억이 비싸요? 5억이 비싸요? 8억이 비싸죠. 8억이 비싸요? 4억이 비싸요? 8억이 비싸죠. 그러면 6억이고 5억이고 4억이고 나발이고 8억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한 가격이 맞습니까? 가격은 왜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공급이 왜 증가되는데요? 장기니까요. 그러니까 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에는요. 건축비용이 불변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나발이고 무조건 공급이 많다. 증가된다. 맞아요? 공급이 무조건 증가할 거니까 가격은 무조건 많다. 하락한다. 지금 출발이 8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8억과 비교했을 때는 6억이든 5억이든 4억이든 무조건 하락한 가격 맞습니까? 근데 얼마까지 하락하냐면 비용이 불편할 때는 5억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종전 수준까지. 비용이 증가할 때는 6억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종전보다 높은 수준까지. 비용이 감소할 때는 종전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어쨌든 5억이고 6억이고 4억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가격은 많은 거죠. 하락하는 거죠. 가격이 왜 하락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공급은 왜 증가되는 거죠? 장기니까. 그럼 장기에는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사는 모두 다 공급이 증가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좀. 무조건 공급이 증가된다. 맞아요? 그럼 셋 다 가격은 많다. 하락한다. 근데 셋 다 정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상에 얻는 수준이 비용 불변일 때는 원래 수준까지 하락해주면 되고 비용이 증가될 때는 원래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하락해주면 되는데 원래보다 높다고 해서 하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옛날 원래보다 높았을 뿐이지 원래 단기에 올랐던 가격에 비해서는 하락한 거야. 원래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이해한 거 맞나, 이거?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일로 와봐, 나 보실래? 한 거 맞나 모르겠다, 진짜. 걱정된다, 진짜네. 그럼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쾌적성이 좋아집니까? 그럼 단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돼요? 예. 그럼 단기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맞아요? 그럼 단기 주택 가격들은요? 상승하고요. 기존 공급자들은 무슨 인을 얻어요? 초과 인을 얻고 이런 독점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역지구제 실시됐을 때 단기에 벌어지는 일을 다 대답해 주세요. 수요, 증가, 공급, 불변, 가격, 상승. 5억 하던 게 8억 같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무슨 이유는 없고 초과는 없고 이런 독점을 사전적 독점. 장기로 가면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 안 늘어나? 공급이 뭐 된다? 증가된다. 맞아요? 공급이 증가되면 올랐던 가격들은 막기 시작할 거고 하락하기 시작할 거고 가격이 얼마까지 하락할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다만 무슨 이유 어느 수준까지? 정상인 얻는 수준까지 하락을 하겠지. 맞아요? 이런 독점 무슨 독점? 사후적 독점. 그럼 제가 문제를 내겠다고요. 비용이 불변, 비용이 증가, 비용이 감소, 나발이고 공급은 셋 다 증가된다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된다고 이제. 왜 공급은 셋 다 증가된다 그래도 돼요? 장기니까. 맞아요? 그럼 셋 다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된다니까. 이게 셋 다 가격이 하락하는 거라니까. 이게. 얼마에서? 8억에서. 근데 5억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요. 6억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요. 4억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5억까지 하락하면 무슨 수준까지? 원래 수준까지 하락한다 하시면 돼요. 맞아요? 비용이 증가할 때는 원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6억이지. 비용이 감소할 때는 원래보다 낮은 수준이다. 4억이지. 근데 5억이고 6억이고 4억이고 나발이고 단계에 뭐 있던 가격에 비해서는 상승한 가격에 비해서는 무조건 많은 거지. 하락하는 거지. 이제 진짜 이해한 것 같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테스트 과정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일단 문제 하나 풀 건데 이 문제가 풀리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 이 문제 안 풀리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283회 6번 지역지구제 떴어요? 6번에 지역지구제 별 2개 때려놨습니까? 별 2개 때리고 동그라미 3번에 체크.
자, 동그라미 3번에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로 3번. 가로 3번을 찾으세요. 지역지구제의 경제적 효과 있습니까? 별표 한 개만 때리고. 동그라미 1번에 체크. 무슨 효과? 단기 효과.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단계에 지역지구제 설치되면 쾌적성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뭐? 증가. 하지만 단계는 공급이 불변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상승. 5억 하던 게 8억 가는 거야. 그럼 기존 공급자들은 뭐를 얻고? 초과율을 얻고 이런 독점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한자 넘겨서 동그라미 2번도 체크.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장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체크하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장기는 공급이 증가해서 올랐던 가격들이 하락할 건데 신규 공급자들이 무슨 이유 넣는 수준까지 정상인 넣는 수준까지 하락한다. 이런 독점을 사조 독점. 밑에 세 가지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 드려요. 셋 다 공급이 증가된다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되긴 뭐 안 돼. 증가 돼 있는데 옆에 보면 증가됐네. 셋 다 공급이 증가된다 그러면 돼 안 돼? 돼. 셋 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를 보는 거야. 비용이 불변일 때는 무슨 수준까지?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고 비용이 증가될 때는 원래보다 높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고 비용이 감소할 때는 원래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지 가격은 다 하락하는 거야. 8억과 비교했을 때는 6억이고 5억이고 4억이고 나발이고 다 하락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길잡이 문제 11번 체크.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길잡이 문제 11번 체크하셨나요? 요걸 풀면 이해한 거예요. 이거 못 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11번 출발합니다. 옳은 걸 찾아라 했네요. 1번 갑니다.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단계, 수요, 증가, 공급은? 불변. 간변은 뭐 간변이야. 불변. 간변이 뭐예요? 간변이. 불변. 1번 땡. 단기는 공급이 변하면 안 돼요. 됐어요? 공급 불변. 2번. 단기 주택가격은 만다. 정답 2번. 끝. 3번. 기존 공급자들은 단기에 뭘 얻는다? 초과에 넣었지. 가격이 오르는데 초과에 넣었지. 틀렸네 이것도? 4번. 주택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비용이 불변하는 산업이에요. 일정이니까 불변이지. 공급은? 증가. 주택가치는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그래야 돼요. 원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원래 수준. 5번. 5번은 엉망입니다 진짜. 주택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라도 장기이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높아진다 해야 된다. 원래 수준보다, 원래보다 높아져요. 원래 5억보다 높아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맞는 답으로 다 고쳐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저랑.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답 보지 말고 1번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역지구제 실시됩니다. 1번 시작.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불변한다. 2번 시작.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쌤, 왜 2번은 그대로 읽어? 그럼 내가 미쳐봐. 2번 답이니까. 2번은 답이니까 내가 그대로 읽은 거지. 3번 갑니다. 시작. 기존의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5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높아진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지역지구제를 이해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간주 알죠? 추정도 알아요? 모르는, 알겠습니다. 예. 책을 좀 넘기세요.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292로 갑니다. 292. 선생님 가운데는 어떡할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가 책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292. 292로 가니까 5번 제목이 뭐죠? 임대주택 정책 별표 4개 때리세요. 4개. 심심하면 옆에다가 개근상이라고 적어 두셔도 돼요. 최근 10년간 10번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10번. 앞으로 향후 10년간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래 공부하고 마시겠지만 주변에 공부 오래 하실 예정이실 분들한테는 추천해 주세요. 임대주택 정책은 앞으로도 매년 나올 예정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의 꽃입니다. 칠판 보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랑 임대주택 정책을 볼 건데 진짜 중요한데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한 번만 들으시면 보통 이해가 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고 가볍게 정리해 주시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무겁게 말고 가볍게. 자, 갑니다. 교재 페이지는 292. 쉬워요. 정책은 쉬워요.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있어요.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세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 그래서 결국 임대주택 정책의 종류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공공주택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임대료를 규제하잖아요. 그러면요 주택 공급이 임대주택의 공급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임대료를 보조하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펴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불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요. 근데 보조하면 공급이 늘고요. 공공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예요. 두 번째가 보조예요. 세 번째가 공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과정에서는 규제하고 보조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공공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3, 4월 달에 가서 공공주택 정책까지 섭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 제가 이번 시간에 끝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10월 29일까지 말면 돼요. 10월 29일까지만. 10월 29일까지 말면 되니까 좀 긴 호흡으로 너그럽게 그죠? 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라고 했는데 그럼 임대료 규제가 뭔데? 자,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료 규제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최고 가격 제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최고 가격. 우리는 무조건 최고 가격 제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최고 가격이란 말이.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우리가 배우시는 규제는 무조건 최고 가격 제도라고 했는데 최고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고 가격은 줄임말이에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요 항상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주택 정책 중 고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저소득층. 그 저소득층이란 말은 임대주택의 수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뭐예요? 임차인이지, 임차인.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요. 이런 거 배우십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걸 배우세요. 아니 배운다고 지금 뭐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배웁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임차인만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유효하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것만 무효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만? 임차인, 저소득층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정책 중에서 고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특히 임대주택 정책은요. 무조건 저소득층 보호입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높게 낮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낮게 규제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낮게예요. 이 낮게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낮게. 이것만 알아도 돼요. 낮게만. 이게 시험 맨날 나오는 건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낮게가. 작년 더 쉬운 거 나왔어요. 낮게보다 더 쉬운 거. 낮게보다 더 쉬운 것도 있나?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쉬운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시는 올해 시험에서는 낮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7번 한번 보시고 저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그러면 자, 공급자들 얼마 주고 팔겠다? 7천만 원에 팔겠다. 수요자들 기꺼이 얼마 주고 사겠다? 7천만 원에 사겠다 한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에 거래되면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이 7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7천보다 높은 가격이 8천이고요. 7천보다 낮은 가격이 6천이에요. 그럼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료 규제는 최저 가격이다, 최고 가격이다.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은 6천이 맞을까? 8천이 맞을까? 얼마요? 6천이 맞습니다. 네, 환장하게 이제. 진짜 환장하게 이제. 아니, 우린 누굴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설정한다? 낮게.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1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9개월 뒤에 있는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1분도 안 지났는데 까먹어 부르면 어떡해. 좀 방금 좀 심하지 않았나? 아, 내 컨셉이 아무리 친절한 컨셉이지만 이건 봐. 친절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자, 다시. 높게 낮게. 그러면 지금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야? 7천이야.
그럼 그보다 낮게 6천원으로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 가격이란 말에 현혹되셨을 거예요. 시험에서도 그걸 노릴 거고요. 여러분 최고 가격은요, 최고 높이는 가격이 아니에요. 최고 가격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규제하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최고 가격은 무엇을 줄임말이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 잘 봐요.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얼마야? 6천이에요.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얼마씩 받고 있었어요? 7천으로 받고 있었지? 그럼 이제 7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니까? 6천이니까 가격이 싸져요. 가격이 하락한다.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늘어 줄어? 늘어요. 맞아요? 왜요? 수요 법칙이에요. 이상소리 하지 말고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수요 법칙. 공급은 늘어 줄어? 줄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여. 왜요? 공급 법칙이에요. 맞아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초과 수요라고 얘기해요. 뭐요? 초과 수요란 말은 누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다.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가격이 뭐하면서 싸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근데 앞에서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수요 증가는 언제 돼요? 단기에 돼요. 단기에는 수요만 변해요. 아까 배웠잖아. 공급은 언제로 가야지 변해요? 장기로 가야지 변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단기에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맞아요? 근데 수요만 증가도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장기로 가면 수요는 늘은 가운데 그나마 있던 공급까지 뭐 해버립니까?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더 발생. 그러니까 단기에는 뭐가 늘어서 수요가 늘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장기에는 그거 받고 수요는 늘어 있고 게다가 있는 공급마저 뭐 해버려서 줄여버려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제 심정을 알려드릴게요. 강의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데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많아지지? 수요가 많아지지.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야. 장기로 가면 게다가 뭐까지 줄어버립니까? 공급까지 줄어버려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임대를 규제했을 때는 초과 공급이야, 초과 수요야. 초과 수요. 이것만 알면 됐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당근이고 그 초과 수요가 단기와 장기 중 언제 더 발생합니까? 까지 물어요. 옛날에는 뭐만 알면 됐는데 초과 수요만 알면 됐었어요.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가격이 싸지면서 초과 수요가 생긴다. 이거만 알면 됐는데 요즘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당근이고 of course 당연히 초과 수요. 왜? 오브콜스 좋아해? 오브콜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빵 터졌는데? 오브콜스. 다음 주에 더 준비해올게요. 오브콜스. 예. 오브콜스 상당히 좋아하네. 별로 재밌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혼자 좋아하시.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유머들이 상당히 하이 유머라서요. 수업 시간에는 잘 안 터지다가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혼난다, 그 진짜. 한잔한다.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사람이잖아요. 예. 어이. 봐요, 오빠.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막 웃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몸에 유머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보고만 있어도 마냥 좋고 그래요, 제가. 예. 그래요. 그렇다 그러잖아. 목격자도 등장하네요.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까? 근데 단기에는 뭐가 늘어서? 수요가 늘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는 그거 받고 공급이 뭐해서? 공급까지 줄어버리는 거예요. 단기보다 장기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항상 낮게 규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최고 가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낮게가 아니고 높게 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9천만 원 받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9천만 원 받을 수 없어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니까? 8천이니까 9천 받은 가격은 8천원 떨어집니다. 맞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7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아니, 봐봐요. 자, 9천 받는 건 안 돼요.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니까? 8천이니까 8천으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7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8천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럼 얼마 받아요, 그냥? 7천 받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요, 원래 받던 가격을 그대로 받아버리지 시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발생하려면 시장의 상승 가격보다 어떻게 정해야?
낮게 정해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 가격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이거보다 높게 정해버리면 이거 받는 거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제발 좀 된다고. 제발 좀. 내가 된다 그랬잖아. 진짜 되는데 9천 받는 건 안 되지만 7천 받는 건 되잖아. 그럼 얼마를 받는다? 7천을 받는다. 시행에서 어떤 변화를 한다? 아무 변화 없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정하는 것 같은데 높게 정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최고 가격은 항상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그럼 저를 보세요. 낮게 정하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높게 정하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실 때 높게 낮게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나요. 여러분들 시험장이 원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장 갈 때는요. 시험장 딱 들어가서는 사람이 맨정신이 아니라니까. 소주 한 병 원샷하고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람이 평소에 실수 안 하다가 소주 한 병 먹으면 실수하고 그러잖아. 시험장 가면 그렇다고. 시험장 기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요. 아침에 소주 한 병 원샷 딱 들이키고 하고 나서 대답을 해봐요. 입만 열면 오답이다. 기분도 좋고 막 그 대답도 잘 나온다 막. 입만 열면 오답이다. 그런 느낌이라니까. 자 그러면 소주 한 병을 먹어도 절대로 안 틀리게 하려면요. 자 보세요. 일단 높게 낮게 이것만 외워서 심장에 들어가시면 심장에 들어가서 높게인가? 낮게인가? 아닌데 높게인데? 낮게인가? 하다가 장렬히 전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임대주택 정책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저소득. 저소득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2중 3중의 잠금 장치가 될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려면?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해야? 낮게 정해야지 맞다. 높게 정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혹시 높게인지 낮게인지를 암기하지 말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한 거다. 저소득층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맞다? 낮게 정하는 게 맞다. 혹시 높게 정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져요? 그럼 수요가 늘어 줄어? 늘어. 맞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돈이 돼? 안 돼? 안 돼. 원래 7천만 원 받아야 남는데 6천만 원밖에 못 받게 하니까 임대주택의 투자가 기피해. 맞아요? 투자가 안 되면 임대주택 질적 수준은 어떻게 돼? 수준은 저하됩니다. 맞아요? 수준이 저하되면 공급은 늘어 줄어? 줄어. 왜? 돈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공급도 줄어버리면요. 임대인, 임차인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이동이 활발하게 돼요? 이동이 저하되게 돼요? 이동이 저하돼요. 갈 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다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암시장. 계속 따라하세요. 블랙마켓. 계속 따라하세요. 이중가격.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암시장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시장은요. 뒷거래를 통해서 웃돈 주고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금 임대주택 구하고 싶은데 임대주택 구할 데가 없다 지금. 내한테 꼭 필요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임대주택을 갖다가 세를 좀 놔달라.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딜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당신 얼마 받고 있는데 기존 임차인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7천만 원 받고 싶은데 6천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천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 그러면 8천 줄게. 8천 줄 테니까 나한테 임대해라. 그러면 임대인 임대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물론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이 시장이. 뒷거래를 통한 시장이에요. 그 뒷거래를 통해서 8천만 원에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어떤 놈은 6천만 원에 사는 놈이 있어 없어? 있어. 지금 뒷거래를 통해서 8천만 원에 들어서 사는 놈도 있고 한 개 물건에 똑같은 하나의 물건에 두 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이중가격 구조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주로 암시장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을 때 암시장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주로 잠실에서 합니다. 연고 관계없이 주로 잠실에서 합니다. 자, 근데 표가 예를 들면 하나 보는데 표가 한 사람당 3만 원이다. 뭐 저희도 못 받도록 이제 규제를 하는 거지. 3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야? 3만 원이야. 예를 드는 거지. 근데 보고 싶어 죽겠어. 표는 바닥에 나고 없어.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안 표 있대. 15만 원이래.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안 보면 암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사 안 사? 산다니까. 그럼 어떤 놈은 3만 원에 보는 놈도 있긴 있겠네. 맞아요? 15만 원에 보는 놈도 있고 이걸 블랙마켓 암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뒷거래를 통해서 웃돈 주고 거래되는 시장. 작년에 한국 시리즈 두산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근처 사는데 난리 났었어요 그때.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축제 분위기. 와, 저도 두산이 몇 년 만에 우승했다 그랬지. 하여튼 우승하고 나니까 신천역 일대가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 축제 분위기. 저는 삼성 응원하거든요. 예. 저 혼자 슬퍼서 술 먹고 있고 남들은 전부 다 막 축제 즐기고 있더라고. 나는 슬퍼서 술 먹고 있는데 막 지나가다가 예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한테. 예.
해줬어요. 네. 이게 임대료 규제 효과입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 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느낌 바가 없죠? 예. 내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런데, 투자가 기피되고, 수준이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되고, 이동이 저하되고, 암시장 형성돼서 더 많은 돈 주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하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단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어요. 언제만요? 자, 단기에 가격이 많으면서, 싸지면서, 수요가 많다, 증가된다. 이것만 좋은 거예요, 이것만. 장기에는요, 부작용이 훨씬 많은 정책이에요. 뭐가 많다고요? 부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구분하셔야 되면, 본래 취지와 실제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구분지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본래 취지는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는 취지였으나, 그래서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데, 단기는 반짝 좋아지는데, 너무 수요자만 고려한 정책이에요. 너무 공급자를 돌보지 않은 정책이란 말이지. 공급자는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투자가 뭐 되고, 기피되고, 수준은 저하되고, 그나마 있던 공급도 감소되고, 이동이 저하되면서 결국 암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암시장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요, 장기적 부작용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위주로? 부작용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 부작용. 작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들으면 기가 막힐 텐데 괜찮겠어요? 그럼 지금 기가 막히다는 생각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이동이 활발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OX.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세 글자만 알아도 안 틀리는 문제예요. 뭐요? 부작용이에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뭐가 생긴다? 부작용 생긴다. 그럼 이동이 활발해, 이동이 저하돼요. 저하되고 질적 수준이 향상돼요, 저하돼요. 저하. 그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임대주택 정책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이동이 활발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작년에 임대주택 정책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후회했겠어, 안 했겠어요? 후회했지. 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거든. 열심히 안 해도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선생님이 놓으세요. 난 열심히 할 거예요.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데. 알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라는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절 보고 그냥 흐름에 맡겨서 대답하세요. 자,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누구를 보호한다? 높게 낮게? 낮게 정해야 돼. 높게 정하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단기에는 반짝하고 좋아요.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가 뭐예요? 증가됩니다. 지금도 부작용 얘기해 주세요. 이동이 뭐 되고? 저하되고, 수준도 저하되고, 공급은 뭐하고? 감소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품질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암시장이 형성되어서 더 많은 돈 주고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죠? 예.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초과 수요는 단기와 장기 중 언제 더 발생하고, 장기에 더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예. 이번에는 저랑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 7번. 임대료 보조. 보조는 규제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7번 보세요. 규제하고 보조를 비교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단점이, 이렇게 보조를 하면 참 좋은데, 보조를 하는 동안 규제를 까먹더라. 그게 좀 슬퍼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이따 공공주택 정책 할 거거든요. 그럼 또 보조를 까먹는다? 그럼 그 전에 배웠던 규제는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를 하면서, 앞에서 했던 거 비교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바꾸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예. 까먹는 거 어떡하겠어. 여러분 까먹는다고 뭐라 그러면요,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낸다. 내가. 그러니까 나도 까먹고 싶어서 까먹나, 막. 돌아서면 까먹는데 나도 어떡하나,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7번 보세요. 규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규제는 7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으로 까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임대는 얼마 먹어요? 6천 먹어요. 실제 못 먹어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싸졌네. 그럼 대답하세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얘기할 거예요. 단기는 누가 움직여요? 수요가 움직여. 수요가 늘어 줄어? 늘어. 환장하겠다 진짜. 환장하겠어 진짜. 까먹을 줄 알았다 내가 진짜.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많다. 증가한다고. 공급은 늘어 줄어? 줄어. 왜 줄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럼 보조 들어갈게요. 보조. 딱 보면서 느끼세요. 보조는요,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7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1,000만 원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임대는 얼마 받아요?
7천 받아요. 천천히 대답하세요. 수요는 늘어주라. 늘겠네. 맞아요? 왜냐면 보조금 지급 받았으니까. 그럼 공급은 늘어주라. 늘어요. 늘어요. 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그냥 까는 거예요. 6천으로. 보조는 안 까는 거예요. 보조는 안 까는 거예요. 얼마 그대로 받아요. 7천 그대로 받아요. 대신 임차인이 얼마 내고 6천 내고 정부가 그래야지 보조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 차를 내는 거예요. 그럼 단기의 수요가 뭐예요? 증가요. 근데 이거 아까 지역지구지랑 똑같다? 수요가 증가했지만 단기는 공급이 많다? 불변? 그럼 임대료가 많다? 상승하지. 맞아요? 장기는 공급이 뭐 되면서? 증가되면서 올랐던 임대료가 많다? 하락한다. 그럼 대답하세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의 공통점은 둘 다 수요가 많다? 증가된다? 공통점. 가격을 까주나 보조금 지급하나 수요는 증가돼요. 근데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요. 자, 규제되면 돈이 돼야 안 돼요, 공급자들?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켜요. 맞아요? 보조되면 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공급이 뭐합니까? 증가됩니다. 그래서 규제와 보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공급 감소, 공급 증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공통점은 둘 다 수요가 증가되는데. 근데 옛날에 문제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못된 문제인데, 진짜 못된 문제예요. 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꼭 임대주택만 사라. 다른 건 사지 말고, 임대주택만 사게끔 강제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임대주택 사게끔만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 하겠어요? 증가하겠지. 맞아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지. 근데 주택 말고 다른 재화를 제가 비주택이라고 할게요. 다른 재화의 수요는 증가되겠어요? 안 증가되겠어요? 증가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요, 그 보조금을 꼭 주택 구입만 쓰도록 강제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뭐하고? 증가되고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같이 증가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순간 실질소득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보조금 1,000만 원 받는 순간 내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리고 이걸 꼭 주택 구입만 쓰도록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같이 증가됩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보조금 지급하면서 왜 꼭 주택 구입만 쓰라고 강제했다는 말을 왜 했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회 일단 했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면서 주택 구입만 써 하면 당연히 주택 수요는 뭐하지만 증가되지만 주택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비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받는 순간 실질소득이 뭐 되는 효과?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번 보세요. 잘 봐요. 쉬워요. 예를 드는 겁니다. 1년 동안 학원 수업 듣는데 학원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학원비 200만 원이다.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럴 리 없다는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정부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편을 위해서 18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조금이 얼마 나와요? 180만 원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일단 대답하세요. 공인중개사 학원 다닐 때만 18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보다 3배가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러면 1년에 20만 원만 내면 공인중개사 학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학원에 대한 수요는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맞아요? 근데 옆에 롯데백화점도 사람들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비 얼마라고 받아와서 200이라 받아와서 여기 얼마 내고 20만 원 내고 뭘 180만 원을 내 180만 원 보조금인데 20만 원 내고 남은 180만 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러 가방 사러 간다. 가방 사러 명품 가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세이브된 만큼, 보조금 지급된 만큼 내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꼭 주택 구입에만 강조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조금 지급되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된다. 근데 사실 좀 공부 쉽게 하는 방법은요, 보조가 시험에 뜨잖아요. 무조건 증가해요. 쌤 뭐가요? 묻지 마세요. 무조건 증가해요. 보조는 무조건 증가해요. 한번 해볼까? 보조금 지급되면 실질소득?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증가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무조건 증가라고 그랬잖아. 보조금 지급되는 순간 실질소득? 증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 무조건 증가예요. 규제는 무조건 증가는 아니에요. 뭐만 증가되고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무조건 증가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규제하고 보조까지 됐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저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공공주택은 이렇습니다. 좀 어려워요. 얘는요.
근데 다행인 게 심해는 공공주택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규제와 보조 위주로 나오지 공공주택은 어렵긴 한데 또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5월달, 6월달 가면 무조건 이것도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 못한 채로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자, 7번. 임대주택 여기 있어요. 임대주택 15만 채가 있어요. 15만 채가. 근데 7천만 원이야. 15만 채 전부 다. 정부가 7천만 원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까봤어. 그건 규제예요. 그동안 좁았어. 그건 보조예요. 이번엔 직접 짓는 거예요. 직접 짓는데 6천만 원에 짓는 거지. 이걸 공공주택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제가 단기와 장기로 나눌 건데 천천히 저한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단기는 수요와 공급 중 누가 움직여요? 수요가 움직이고요. 장기는 수요와 공급 중 누가 움직여요? 공급이 움직이지. 맞아요? 그럼 철저하게 단기는 수요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고요. 장기는 공급 가지고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단기는 수요가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거는 사적 시장이고 이건 공적 시장이야. 이거는 민간이 공급하는 시장이고 이건 정부가 공급하는 시장이라고. 그럼 여기는 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수요가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증가하지 마세요. 비싼데. 예. 법칙. 공적은 싸죠. 수요가 뭐 한다? 증가된다. 맞아요? 그러면 정부가 제시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동. 맞아요? 아마 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무주택자들 우선으로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우선으로 들어오게 할 거고요. 자녀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할 거고요. 자녀 뭐 한 4분 정도 있으면 거의 되더라고요. 4분 정도 있으면 어디 넣어도 돼. 그냥 보통 된다고 보면 돼. 알겠어요? 된다고 보면 돼. 혹시 4분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살아.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쪽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공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동을 하니까 자꾸. 맞아요? 여기 임대료가 싸져요. 6천만 원으로. 이거 이해되시죠? 안 됩니까, 이거? 되잖아요. 여기도 싸고, 뭐 단계는 둘 다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료 규제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7번 보세요. 예를 들면 리터당 휘발유값이 1,500원이에요. 1,500원. 근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싶고, 그럼 높게 낮게? 1,300원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 1,300. 1,500이 1,300 떨어지겠지. 이게 뭐예요? 규제예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200은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알뜰 주유소를 지어요. 지어가지고 1,300원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름 안 넣고 다 일로 오겠지. 그럼 여기 민간에서도 1,300원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니까. 뭐 그런 구조예요. 다시 까는 거 뭐예요? 규제. 까는 거 몰래 까는 거 규제. 주는 거 뭐예요? 보조. 직접 짓는 게 공공이라고. 맞아요? 효과는 세 개 다 똑같아요. 까도 1,300원 기름 넣을 수 있는 거고. 보조에도 1,3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름 넣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1,300원짜리 직접 공급해도 1,300원을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단계는 여기 있든 둘 다 혜택을 보는데 장기로 가면 안 그래요. 장기로 가면 여기 돈이 돼, 안 돼? 안 돼. 주유소 문 닫아. 그럼 사적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만 채 공급이 10만 채로 줄어. 5만 채가 시장에서 갑자기. 그럼 대답하세요. 아까 6천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임대료 있잖아. 다시 7천으로 올라. 얼마로? 7천. 그러면 장기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혜택을 못 봐요. 다시 올라버리니까. 근데 얘는 6천을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대답 한번 해봐요. 시장에서 물량이 5만 채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안 오르고 100이나 올라야지. 근데 얘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공공주택을 공급한 실익이 없잖아. 지금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게 문제 아닌가? 몇 개가? 5만 개가? 그럼 그만큼 증가시켜버리는 거예요. 5만 개를. 공급을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면 부족 문제 해결했겠지? 그러면 6천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몇 개? 10만 개, 5만 개 줄었으니까 여기 지어진 게 몇 개? 5만 개, 총 몇 개 그러면? 15만 개. 대답해봐요. 정부가 짓기 전에 몇 개 있었어? 15만 개. 정부가 지으면 15만 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많다? 불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여기서 많은 만큼, 줄어드는 만큼 여기서 늘었으니까. 전체 공급은 불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따로 공부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절단 나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저 보세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듣고 계세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지금 X라고 잘 하는데, 자, 생각해봐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막 지어제끼면 공급은 증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오라고 해요.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막 지어제꼈으니까 하고 장애를 연산한다니까? 정부 공급을 했지. 하지만 이론적으로 오지만 사적에서 많은 만큼 감소하는 것만큼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같아진다고. 전체 공급은 많다? 불변한다. 자, 그럼 일로 한번 나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임대주택 정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딱딱 던지면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규제되면 공급자들 돈 안 돼. 공급 감소. 보조되면 돈 돼. 공급 증가. 공공을 지었지만 주는 만큼 늘어나. 전체 공급은 불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소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조는 증가. 공공은 불변. 다시 보조는 지금 순서 바꿨다. 내가 순서 바꿨다 좀. 예. 보조는 증가. 공공은 불변. 규제는 감소. 공공은 예? 뭐라고? 불변. 보조는 증가. 규제는 감소. 이럴 때 무기 하나 있으면 참 좋지. 보조가 뜨면 무조건 뭐다? 증가다 이런 거. 보조, 증가, 규제, 감소, 공공, 불변. 이 속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 100%라 그랬잖아. 이런 것들은요. 속도가 중요해요. 규제, 감소, 공공, 불변, 보조, 증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잠깐만 말 시키지 마요. 잠깐만 보자. 정부 임대료 규제하면 원래 7천만 원인데 까서 6천만 원으로 만들지. 가격이 싸지니까 또 낮게 규제, 낮게. 저소득층 보호하기 위해서 낮게 규제. 그러면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가 증가. 근데 공급자들은 돈이 안 돼. 투자 기피, 수준 저하, 공급 감소네. 1번 O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임대료 보조되면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자, 가만히 있어 말 시키지 마요. 자, 보자. 6천만 가지고 있고 1천만 원 보조금 지급하면 7천만 원 가지고 7천만 원짜리 임대료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되지만 단기에는 공급이 안 돼. 그럼 임대료가 상승. 지금 돈이 되네. 그럼 장기 공급이 증가되겠네. 그러면 올랐던 임대료가 하락하겠네. 장기 공급 증가. 큰일 난다는 거지. 공공주택은 더 심각하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비싸니까 수요 감소. 여기는 싸니까 수요 증가. 일로 다 넘어가 버리겠네. 일로. 다 일로 기름 넣으러 가버리겠네. 그럼 여기는 떨어지겠네. 떨어지니까 장기 돈이 안 되겠네. 줄겠네. 공급 주는 만큼 얘는 가격 유지해야 되니까 늘겠네. 그럼 전체 공급은 불변이겠네. 하면 절대 안 난다고. 어느 세월에 그러고 있겠냐는 거지. 자격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은 따로 하나 또 여러분들 상자를 만들어서 따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규제되면 공급, 감소, 공공은 공급, 불변, 보조되면 공급, 증가. 그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격시험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건 다 알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정규 분판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시험을 아예 안 치고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번외로 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80점씩 90점씩 나오는 사람들은 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원을 그냥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80점씩 90점씩. 손 들어봐요. 우리 학원에는 없지만 다른 학원 가면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80점씩 90점씩 나오는 사람들은 학원을 그냥 친분 관계를 우리 중개업을 하실 때 그래도 사람 많이 알면 인맥이 좋아야 되니까 친분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들 80~90%의 수험생들이 고점수 때 몰려있다고. 아는 건 다 아는 거지. 얼마나 빨리 답을 체크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대료를 아직 문제 안 냈어. 예.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 증가, 공공주택은 공급 불변,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 감소. 거기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조건 반사.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보조 증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증가. 뭐 이렇게. 규제 감소. 내가 왜 감소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감소가 바로 나와야 돼. 공공 불변. 이렇게.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는 당연히 다 하는 거고. 속도, 반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바닥 그래요. 이 바닥은 반응 속도 중요한 바닥입니다. 알겠어요? 실판 계속 보세요. 근데 요거 하고 그냥 넘어가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네. 진짜 아깝긴 아깝네. 그래서 우리 하나 다 할게요. 아파트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아파트 분양가 자유라.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 칠판 보세요. 분양가 규제가 있고요. 분양가 자유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얘기하는 걸까? 자유라 얘기하는 걸까? 규제. 자유라는 아무 말이 안 떠요. 상한을 정한다는 말은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높게 낮게. 낮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가격은 무조건 최고 가격제도. 이게 납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지역 평당, 예를 드는 거야. 이 지역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이야. 그럼 30평이면 얼마? 3억. 내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야. 평당 1,000만 원. 평당 864만 원 한 것도 아니야. 평당 1,000만 원. 30평이면 얼마? 3억. 그러면 50평이면 얼마? 5억. 뭐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평당 1,000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높게 낮게? 최고 900까지만 받아. 이게 분양가 규제예요. 상한을 900으로 정하는 거지. 높게 낮게? 낮게. 그러면 900으로 정하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얼마 버냐면 3,000만 원 벌어요. 30평대 아파트 같으면. 맞아요? 분양가 인하되니까.
그래요? 분양가가 싸진다. 1,000만 원 하던 게 90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투기 발생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앉아서 당첨만 되면, 청약 나가는데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서 3천원 버는 건데.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고 가수요 시장이 돼버립니다. 근데 건설업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1,000만 원 받다가 900밖에 못 받게 하니까. 그럼 좋은 자재를 쓸까, 안 쓸까? 품질이 져야 됩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부실공사를 하면 분명히 우리 집 앞에 백일동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백일동이 없어지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조권이 보장이 되고 갑자기 조망도 생기고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실공사. 두 번째는 공급이 늘겠어 줄겠어? 줄어.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지역에 가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중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분양가를 막고 있어서 규제하고 있어서 가격을 못 올리는 거야. 이 지역에 가면 새 아파트는 평당 900이고요. 중고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다 반영돼 버리는 거예요. 평당 1,300, 1,400이다. 새 아파트를 900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투기는 더 발생합니다. 훨씬 더 가수 현상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심화된다. 자,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분양가가 자유화되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한제 폐지가 뭐예요? 자율화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자율화 이렇게 안 나와도 규제하고 있는 걸 폐지하면 마음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수철처럼 튀겠지. 폐지를 했으니까. 그럼 분양가가 뭐 되겠어요? 인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뒤집어 주세요. 예, 분양가 인상됩니다. 그럼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분양가 인상되면 투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비싼데 누가 투기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는 사람들은 뭐로 봐야 돼? 실수요자로 봐야 돼. 품질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게다가 공급은요, 증가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공급이 증가되는데, 자,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이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이 건설업체들이 소형주택을 짓겠나 대형주택을 짓겠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15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팔면 악성 매물도 없을 거고 악성 재고도 없을 거고 분양도 잘 될 테고 한데, 굳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50평대, 60평대, 70평대를 많이 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진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 파는 것보다 일단 분양가 자체도 비싸고요, 마진폭이 큰 것 같아요. 대형 평형대가. 어디서 보면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 자동차 회사가 어디죠? 현대죠, 현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1등 자동차 회사가 현대입니다. 현대. 근데 현대자동차 회사는요, 우리나라 1등 자동차 회사에서 경차를 안 만들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경차를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 후반 아토스를 마지막으로 그 단종되고 나서 더 이상 현대자동차에서는 경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에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작년인가요? 그랜저 위급 제네시스 R급의 아슬란이라는 차가 나왔어요. 그 차가 소형차예요, 대형차예요? 대형차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가 현대에서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독립을 시킵니다. 이제는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라는 거라고 제네시스사의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독립시킵니다. 원래 이제 세계 1등 자동차 회사가 어디예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모르는구나. 세상 오늘 학원에서 좋은 거 많이 배워가네. 세계 1등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판매량 1등이 세계 1등이에요. 1등인데, 렉서스란 브랜드를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렉서스가 도요타 자동차인데, 렉서스란 브랜드만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걔는 도요타 마크가 없어요. 왜냐면 렉서스라는 게 독립된 브랜드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독립시킨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 EQ900이라는 차가 나옵니다. EQ900. 한 1억 정도 주면 한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남겨줄 거예요. 그때는 깔끔하게 잔돈 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네, 잔돈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런 차가 나옵니다. 그 차도 무슨 차죠? 대형차입니다. 결국 이렇게 회사들이 가만히 보면 작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판매하기보다는 마진폭이 큰 대형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건설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급이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저소득층들은요, 일단 대답해보세요. 분양가가 뭐 돼버리고?
인상돼 버리고 무슨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니까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니까 주택난이 뭐 된다? 심하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선생님 저기 그러면 규제하면 심화된다 그랬잖아. 예. 자율화돼도 심화되나? 예. 그러면 규제 자율화 둘 다 저소득층들은 주택난이 심화되나? 예.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잘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규제하면요. 이유는 달라요. 규제했을 때는 투기 발생하고 과수요되고 품질 제한되고 공급 감소되고 중국 가격이 상승돼서 주택난이 심화되는 거고, 자율화돼 버리면요. 분양가가 일단 뭐해져 버리고 비싸져 버리고 공급이 되긴 되는데 무슨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면서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못 살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든지 간에 주택난은 심화돼요. 주택만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게 심화돼요. 못 살면.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댓글로 정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막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 되나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지. 잘 살면 뭐 욕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심화되니까. 규제를 해도 자유를 해도 어떤 정책을 펴도 심화되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중개하시다가 정말 남주기 아까운 물건, 그런 물건 있으면 연락도 해서 같이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내 돈은 있으니까. 돈 있다는 얘기 몇 번 했죠? 오늘은 돈 좀 보여드릴까요? 자꾸 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그래요. 돈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그럼 쉬는 시간에 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늘 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지갑 가져올게요. 네, 돈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32,000원 있나 그럴 건데. 자, 32,000원. 카드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조금 이제 인터벌이 긴데 그걸 그래도 조세 정책까지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는 중간에 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상당히 찝찝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입니다. 이거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우리 조세 정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감정 평가로 넘어갑시다. 7번 보세요. 조세 정책. 임대주택 이렇게 있는데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이 사람이 임대주택 공급자예요.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수요자예요. 자, 그런데 재산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쳐봐요. 재산세 100만 원. 혹시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데 안 되네.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 한 2, 300 정도 내시는 분들은 부자들이에요. 재산세를 그 정도 내고 계시면 부자들입니다. 은행에서는 재산세 200만 원인가부터 100 몇십만 원인가부터 특별 관리한다 그러던데.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재산세 지방세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재산세 내면 정부에서 재산세 이렇게 100만 원, 100 몇십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특별 관리한다 그래요. 부자들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죠. 일단 재산세 100만 원 놔둬 칩시다. 근데 얘가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갖다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얘가 8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20만 원을 내고 80만 원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00만 원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한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 자체가 아니에요. 조세는 정부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느냐? 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4개 있어요. 저 따라해봐요. 회피, 보유, 전가, 통제.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전가 중에 하나가 임대료 인상이었어요.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위험이 증가된다. 기억나십니까? 수압 이런 것도 있었고. 됐어. 괜찮아요. 예, 다음에 또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어떨 때는요. 얘가 이만큼 내고 요만큼만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요만큼 안 내고 이만큼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예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많이 내고요. 수요자들은 조금만 내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누가 많이 내냐면 임차인이 많이 내고요. 임대인은 적게 냅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앞에서 배운 거니까 대답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들은 대체재가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대체재가 많은 편이어서 임대주택 말고도 다른 데 갈 데가 많아, 적어? 많아. 그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올려버리면 다른 데 가버린다니까? 그때는 누가 약자냐면요. 임대인이 약자야. 그래서 임대인이 내가 많이 낼게.
20만 원만 내줘 한다니까. 임차인이 그 정도는 그럼 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대체재가 어때요? 적은 편이에요. 맞아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임대인이 알아 몰라? 당연히 알지. 갈 데 없다는 거 갖다가. 그럼 이때는 80만 원 증가시켜버립니다. 야, 너 80만 원 내일부터 임대료 올릴 거야. 80만 원 내. 그런다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겠어요 주인님 한다니까. 이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그렇게 하시죠 주인님 한다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임차인이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 또는 공급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내느냐가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 진짜. 빨리 해야 돼. 빨리. 나는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진짜. 묻자마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시험장에서 합격을 해요. 이 바닥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바닥 얼마나 빨리 순발력 있게 문제에 대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칠판 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건 빨랫줄이에요. 빨랫줄. 빨랫줄에 참새가 앉아있어요. 참새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술학원 출신입니다. 참새의 종류는 두 가지 참새가 있어요. 첫 번째 참새는요, 좀 이렇게 게을러 보여요. 눈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둔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는 참새예요. 배도 나오고 봐요. 뚱뚱하죠? 네. 두 번째 참새는 좀 부지런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고 날렵한 참새예요. 첫 번째 참새를 비탄력적인 참새라고 하고요. 두 번째 참새를 탄력적인 참새라 그래요. 자, 비탄력적인 참새와 탄력적인 참새인데 포수가 총을 빵 하고 쏴버립니다. 쏴버리면요. 탄력적인 참새는 일단 다 날아가고 없어요. 빵 소리 나는 순간 탄력적인 참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탄력적인 참새는 총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비탄력적인 참새는요. 총을 빵 하고 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총소리가 들려도 아니 참새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내가 맞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무겁고 힘들고 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총이 오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맞고 총을 맞고 생을 마감하지 않나 싶어요. 그 피를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지겠지. 그럼 결국 총은 누가 맞아요? 비탄력적인 참새가 맞아요. 탄력적인 참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비둘기 있으면 한번 시험해봐요. 이렇게 발로 겁을 쾅 하고 주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비둘기들은 벌써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비탄력적인 비둘기들은요. 옆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런 비둘기가 있어요. 그런 비둘기가 비탄력적인 비둘기들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빨랫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단란하게 놀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둘 중에 정부가 생을 빵 하고 쏴버립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한 명은 무조건 앉아있고. 근데 탄력적인 놈은 날아가 버리죠. 비탄력적인 놈은 앉아있죠. 그럼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칠판 보세요. 참새 그리는 거 아니에요. 참새는요. 참새는 진짜 그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참새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누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수요자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럼 세금 누가 많이 내겠어요? 공급자가 많이 내요. 맞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요. 수요자들이 눈 껌뻑껌뻑하면서 앉아있어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요? 수요자가 많이 내요. 한 번 더 할게요. 공급이 탄력적이면요. 공급자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누가 세금 많이 내요? 수요자가 많이 내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누가 앉아있어요? 공급자가 앉아있어요. 그럼 세금 누가 많이 내요? 공급자가 많이 내요. 정리 다시 합시다.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누구? 공급자. 수요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 공급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 공급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이걸 갖다가 저한테 1초 만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1초 만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절 보시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비탄력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만 붙이면 돼요. 자만. 자 하면 돼요. 알겠어요? 수요 비탄력. 아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래? 잘하면서 왜 그래? 수요 비탄력 그럼 뭐예요? 수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 붙이라고 하니까 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수요 비탄력 하니까 자 하고 앉았네. 한 번 더. 공급 비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탄력이 나오잖아요. 탄력이 나오면 바꾸고 자 하면 돼요. 왜냐면 그놈 날아가 버리니까. 탄력이 나오면 이게 또 좀 불안하네. 탄력이 나오면 뭐라고요? 바꾸고 자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수요 탄력. 그렇지. 그게 바꾸고 자지. 공급자. 이제 정신 차렸네. 공급 탄력. 수요자. 비탄력이 나오면 그냥 자. 탄력이 나오면 바꾸고 자. 연습합니다. 수요 탄력. 공급자. 바꾸고 자. 공급 탄력. 수요 자. 수요 비탄력. 수요 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공급 탄력, 수요자, 수요 탄력, 공급자. 그러니까 이걸 1초 만에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내한테 1초 만에. 수요 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공급 탄력, 수요자 바꾸고 자 예. 공급 비탄력, 공급자. 한 번 더 빨리 할까? 더 빨리. 공급 탄력, 수요자, 수요 탄력, 공급자, 수요 비탄력, 수요자, 공급 비탄력, 공급자. 이거 4개 말고 4개 더 있습니다. 수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공급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4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잖아요. 뒤에 누군가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낸다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낸다? 전부 낸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하잖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내는 거니까. 그럼 요거 시험에 나왔다. 어떻게 처리하면 지워요. 자 보세요. 수요 완전 탄력입니다. 완전 지울게. 자 수요 탄력이니까 누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고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수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은 지워도 돼. 수요 비탄력이잖아. 누가?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낸다. 아까는 많이 냈는데 이제는 세금을 전부 낸다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1초 만에 말할 수 있어야지. 일로 오세요. 대체제가 많고 적고 나발이고. 대답하세요. 수요 탄력 누구? 공급자. 공급자가 많이 내는 거예요. 수요 비탄력 누가? 수요자. 수요자가 많이 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대체제가 많고 적고 나발이고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비탄력이 나오면 그냥 자 이렇게, 탄력이 나오면 바꾸고 자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완전히 뜨면 뒤에 뭐다? 전부. 이것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소득층 저소득층을 무시하고요, 무조건 세율을 20% 때려버려. 동일 세율로 때려버려. 그러면 고소득층은 그 20%가 크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혜택을 봅니다. 저소득층은 그 20%가 엄청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세금을 때려버리면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요. 역진세란 건 뭐냐면 소득 구조를 거스르는 잘못된 세금이란 거야. 그럼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게 좋냐면 차등비율로 부과하는 게 좋아. 차등비율. 그럼 고소득층에게 무슨 세율? 높은 세율을 때리고 36% 때리는 거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 9% 때리는 거지. 이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수직적 형평이라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소득 계층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어떻게 취급하는 게 맞다?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 이걸 누진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는 차등비율의 누진세로 세금을 때리는 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따로 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똑같이 취급하는 건 형평과세가 된다. OX. X. 국어적으로는 틀려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취급하는 건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소득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는 건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나요. 차등비율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수직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저 보세요. 1가구 100주택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1가구 100주택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90합체 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세금 정책으로 이걸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 정책을 조정할 때는요, 뭐를 중과세하고 뭐를 약하게 가야 되냐면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건 부담이 되게, 보유하는 건 부담이 되고, 처분하거나 사고 팔기는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거래세의 대표 주자가 양도세거든요. 양도세를 너무 중과세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걸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양도세 너무 중과세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해 안 해? 안 하지.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럼 공급이 오히려 줄어. 그럼 오히려 시장에는 주택 가격이 말 수도 있어. 상승할 수도 있어. 양도세가 중과세되면 공급이 동결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부작용. 그럼 뭐를 부과하는 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90억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골고루 배분되겠지. 보유세가 좋은 세금이에요.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이용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세금이 되는데, 보유세가 중과세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차등과세가 돼야 돼. 무슨 과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에 따라,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서 차등과세가 돼야 되고, 이러면 안 돼.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절단한다 이거 진짜.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완전 지울게. 공급이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내는 구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세금을 전부 내는 구조라고. 맞아요? 그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 보유세를 부담하는 측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 원래 부담해야 될 측에서는.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게 좋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세금을 다 내요?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지. 수요자에게 한 푼도 증가시킬 수가 없지. 그래야 자원 배분의 요곡이 초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하려면 첫 번째 무슨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차등과세. 두 번째는 전가를 막아야 돼.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보유세가 부과돼줘야 자원변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까지가 정책론이에요.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 292. 교재 292에 5번에 임대주택 정책 나옵니까? 거기 별 4개 때려버리세요. 임대주택 정책 별 4개. 동그라미 1번에 의 있습니까? 의. 의에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고.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제일 위에 보충학습 중요합니다. 별 2개. 별 2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서 효과에다가 별 1개. 효과에 별 1개. 한 줄 넘길게요. 넘기셔서 가로 2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 나옵니까? 얘는 1번에 의가 중요합니다. 의.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어주시고요. 별 1개.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어주시고 별 1개. 그리고 2번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 거기도 별 1개. 동그라미 2번도. 한 줄 넘깁니다. 넘기시면 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는데요. 걔는 의는 됐고 2번에 단기적 효과, 기역, 니은 묶으시고 단기적 효과, 기역, 니은. 3번에 장기적 효과도 기역, 니은, 디귿 3개를 묶으십니다. 그리고 한 줄 넘기시면 이제 6번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거기는 제일 위에 표 앞에다가 별 2개만 때려주시면 돼요. 표를 공부하세요. 글자는 보지 마세요. 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을 조금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302로 갑니다. 302로 가시면 제3절에 부동산 조세 정책이 뜰 거예요. 찾았습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3번에 부동산 조세의 기능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어요. 가로 3번. 별표 1개만. 중요한 건 한 장 넘기시면 가로 2번에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기착이 있습니까? 거기 별을 3개 때리는 겁니다.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기착. 3개 때렸어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서 체크. 동그라미 5번. 6번도 체크. 하셨어? 예.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 보충학습 나옵니까? 한 장 넘기시면 306쪽입니다. 보충학습 별 2개. 제목 한번 확인해 보죠. 뭐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찾았습니까? 2번 체크. 박스 안에 2번 체크.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때 그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요거 우리 시험에 4번 나왔는데 헨리 조지가 시험에 뜨면요. 주장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헨리 조지가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헨리 조지가 시험에 뜨면 맞아요. 왜냐하면 주장했다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시험에 뜨면 맞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래요? 길잡이 문제 1번 보입니까?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그랬죠. 그럼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번은 맞아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헨리 조지는 주장했다고만 나오니까. 시험장 가서 1번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헨리 조지는 그냥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헨리 조지 때문에 일단 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왼쪽 페이지 가로 3번. 양도소득세와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나옵니까? 거기 별표 2개. 왼쪽 페이지입니다. 가로 3번. 넘기면 안 돼. 넘기면 안 돼. 가로 3번. 그렇지. 거기 별표 2개.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으세요. 묶으시고 그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거지 정책론. 잠깐만요. 우리 오늘 자료 말고요. 지난 투자론 자료 있죠?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3번 자료. 3번 자료. 이제 이거 지우셔도 돼요. 3번 자료 투자론. 3번 자료 투자론. 투자론 2쪽. 제일 뒤쪽. 제일 뒤쪽에 가시면 하단부에 정답이 있죠? 근데 1번이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2번 제목이 뭐죠? 투자 분석이죠? 투자 분석에 가셔서 1번은 아니고 2번입니다. 16번에 O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걸 갖다가 X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의 정답은 X입니다. 16번의 정답은 X. 혹시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초반에는 자료를 잘못 업로드 해드렸고요. 뒤에는 X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 자료가 16번에 X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걸 놔두시고 16번에 O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X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런 분들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1번 있고 2번 있잖아. 1번은 16번에 O가 맞고 내가 환장했대 진짜. 밑에 16번에 O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 X로 좀 바꿔달라는 거고 X가 자료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줘보세요.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받으시면 이렇게 파일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넣어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케이스에 넣어 다니면서 계속 보고 그다음에 몇 번 자료 하면 몇 번 자료 꺼낼 수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통상 합격을 해요. 이분은 깨끗하긴 한데 오늘 거라서 그래. 오늘 거라서. 그렇지. 그 열심히 하나 해봐요. 빨리 열심히 한다니까. 이런 분들은 합격이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자료 케이스에 안 넣고 자료를 이렇게 받자마자 고의 접어 책에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 접어서 책에다 딱 꽂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툭 흐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2번 자료 끝내니까 2번 자료가 없지. 그럼 가서 내놔라, 씨. 자료 내놔라. 내 자료 없다, 씨.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여러분들 잠 안 자고 만드는 자료입니다. 잠 안 자고 만드는 자료인데 그래도 자료가 접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파일 케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에티켓이에요, 그게. 에티켓.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 파일 케이스에 접지 말고 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아닌가 싶어요. 고의 접어 책에다 꽂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접히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 들어간 자료 다시는 안 나오거든. 책에 들어간 자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일 케이스에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1시간만. 1시간 좀 길게 뽑아서 1시간 감정평가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